서강곤 농부의 자연 속의 향을 담는 벌꿀 이야기. 벌꿀, 벌화분,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밀랍, 고승이 버섯 등을 생산하고 있는 주영농원 이야기입니다. 숲의 향기를 온전히 담습니다. 한우산 벌꿀 아저씨 서강곤, 강상규 한국농산물 브랜드 포장 연구소 소장님께서 농사 잘 지으시라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상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청정어령 자굴산, 한우산 정결인 힘차고 수려한 경관, 낙동강과 남강의 역동성이 만들어낸 기름진 땅 어령, 우선 전 세계적으로 양봉을 하는 정도를 한번 알아본다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중국, 터키, 에티오피아, 이란, 러시아,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케냐, 미국, 스페인, 멕시코. 13번째가 우리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꿀벌의 꽃가루 수분 기여 가치를 우리가 본다면은 1차 양봉 산물로서는 겨우 1억 3천만 불 정도라고 하더라도 낙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자, 목초, 과실 생산에 기여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꿀벌의 꽃가루 수분 역할에 의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세 번째 가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 돼지, 꿀벌, 닭이 그 위 다음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꿀벌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크다. 기여하는 기여도가 크다. 모든 농사에 꿀벌이 하는 일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 좋겠습니다. 국내 16개 작물 생산액의 한 1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꿀벌 기여 가치가 한 6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과, 배, 복숭아, 감, 밀감, 포도, 수박, 애호박, 오이, 멜론, 고추, 피망, 토마토, 딸기, 대두, 참깨, 이런 모든 그 작물에 꿀벌이 기여하는 정도가 너무나 큽니다. 수정을 해줘야만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진하게 나타나는 이 색깔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꿀벌이 기여하는 액이다. 사과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2, 배는 2분의 1. 하여간 꿀벌의 기여도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양봉 산물 총 생산 현황을 보면은 양봉 산물은 생산 현황을 보면은 우선 양봉 산물 중 벌꿀이 총 생산액의 62.7%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로얄 제리, 프로폴리스, 화분, 봉독, 화분 매개체, 하여간 그 정도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꿀벌은 4천만 년 전 신생대 3기에 이미 출현했습니다. 속시식물과 공생했습니다. 전 세계 9종이 분포하고 있는데 밀랍으로 육각형 집을 짓고 꽃에서 꿀 화분을 수집하여 여왕벌, 일벌, 수벌 계급으로 분화되어 연중 무리를 이루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야생 꿀벌 2종, 그 다음에 동양종 꿀벌, 토종벌, 토봉, 서양종 꿀벌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본다면 기원전 7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동굴에서 여성의 꿀벌 사냥이라는 그 암각화가 발견됐습니다. 바위에 조각을 해놓은 그런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1924년도에 이미 7000년 경으로 기원전 7000년 경으로 추정된다. 아주 오래 전이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아폴로의 아들이 벌을 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84년 322년인데 유리 벌통으로 꿀벌의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역사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에는 토종벌, 고구려 동명성왕 시대의 BC 37에서 19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토종벌을 키운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종 꿀벌은 구걸근 신부가 1917년도에 최초에 들여왔습니다. 현재 거의 200만 벌통 이상, 토종벌이 한 30만 정도로 지금 양봉을 하고 있다. 양봉 그러면 여러분들 양봉 서양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를 양자입니다. 양육하다, 양식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양봉입니다. 그 토종벌도 양봉, 일반 서양종 벌통도 양봉, 벌을 키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벌에는 일벌, 여왕벌, 숫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꿀벌과의 가호는 우리 인간사에도 참 많이 적용되고 있죠. 꿀벌과의 가운데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조직은 참 아름답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면성이라든가 충성도, 희생, 소통이라든가 청결, 협동 모든 면이 우리 인간들이 따르면은 모든 조직이 행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꿀벌의 생활사를 보면은 우선 산란알 3일 하여튼 그 알에 부화하는데 알이 부화하는데 6일 유충의 성장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하여간 성충으로 하는데 성충이 되기까지 모든 벌들의 그 시간들이 다 다르다는 걸 우리는 또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벌을 보면은 21일 만에 이 성충이 됩니다. 그리고 숫벌은 27일, 여왕벌은 16일. 그 숫벌이 제일 많은 시간을 걸려서 성충이 됩니다. 숫벌, 일벌, 숫벌, 여왕벌의 성충까지 발육 기간에 대해서 보고 벌의 발육 기간 및 수명을 자세히 본다면은 여왕벌은 출생하는데 16일 걸립니다. 알에서 3일, 유충에서 5일, 번데기에서 7.5일. 그러니까 수명은 최장 7년입니다. 평균 수명이 3, 4년인데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수명은 1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양봉을 하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벌은 출생 21일, 알 3일, 유충 6일, 번데기 12일, 수명 최장 6개월입니다. 평균 45일, 최단 35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숫벌은 출생 24일, 알에서 3일, 유충에서 6.5일, 번데기에서 14.5일, 수명은 3, 4개월, 무밀기 일벌에 의해 추방당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역할이 끝나면은 추방당하는 겁니다. 꿀벌의 생활과 온도 관계에 있어서 활동 상실 온도는 활동 정지가 되는 게 37도 이상이 되면은 활동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10도씨 이하가 되면은
비상력이 상실됩니다. 그래 날 수가 없습니다. 활동력 상실은 7도씨 이하가 되면은 또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력 저하가 21도씨에서 37도씨 이상, 27도 이하, 21도 이하, 37도 이상에서는 현저히 활동이 저하됩니다. 조소 밀랍 분비 유가는 33도에서 35도씨를 유지해야 됩니다. 온도차는 외기하고 14도씨, 봉구 내의 온도는 35도씨 정도가 나도 됩니다. 소비 일면 산란 가능수는 일면에 2300개, 소비 양면 4000개. 소비라는 건 벌집들이 있는 그 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1군 평균 1벌수구는 소비 1매 유지에 2000마리, 10매 유지에 2만 마리, 10매 2단계상 유지 4만 마리, 3단계상 유지 6만 마리. 소비 산란 관련 소비 1매 산란 기간은 2일입니다. 소비 2매 산란 기간 5일 알 8,000개가 내외로 되겠습니다. 최대 산란받기 4월 초가 되겠습니다. 초기 개상 1층 한 층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분봉열 발생군이 이렇게 분봉이 필요한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벌은 협동하고 그 다음에 단결하는 부분이 대단합니다. 협력하여 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벌레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줍니다. 온도를 34.5도씨를 유지해주고 습도를 60% 유지를 해줘야만이 애벌레 인큐베이터에서 애벌레가 잘 자라서 성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당 하루 1300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 애벌레에 1벌 2800마리가 참여를 합니다. 애벌레가 죽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을 내줍니다. 계속 1벌에 발열 활동이죠. 밝은 부분이 보면은 열을 내주고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환기를 위해서 날개로 막 해가지고 습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열 공격으로 장수 말벌을 퇴치하고 있습니다. 일벌들이 집단으로 장수 말벌을 에워싸서 열을 발산합니다. 내부 온도가 상승하죠. 44도에서 46도씨를 만들어 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킴으로 해가지고 말벌이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단결력을 대단히 강하게 발휘합니다. 여왕벌과 짝짓기 후 생식기가 이탈돼 즉시 사망하는 그 숫벌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되면 일벌들에 의해 그 다음에 또 퇴실됩니다. 가을 되면은 이제 그 꿀도 없고 양식만 축낸다고 해서 일벌들이 숫벌을 쫓아냅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은 꿀벌의 효능으로서 벌꿀의 효능으로서 심장병이라든가 황달, 복토 및 구토, 풍진, 내장출혈, 대하증, 신농본 초경, 상약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만능 식물이다. 만능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봉의 산물, 꿀벌이 수집하는 벌꿀, 화분, 프로폴리스, 그리고 꿀벌이 분비하는 로얄 젤리, 밀랍, 봉독,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먹거리로 보면은 벌꿀은 자당, 이 포도당하고 과당이 합쳐져 가지고 자당으로서 우리 먹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화분은 단백질이 아주 많습니다. 단백질원이 로얄 젤리는 여왕벌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로얄 젤리로 많은 여러 부분에서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잠자리 벌집이라고 할 수 있죠. 잠자는 곳, 밀랍, 육각형의 집이죠. 꿀에 화분을 저장하죠. 육아도 하고. 프로폴리스는 나무의 진액입니다. 소독을 위해서 가져온 거죠. 봉독은 외부 침입자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량이 0.3mg 정도 됩니다. 꿀의 대명사 최고의 맛. 야, 꿀맛 같다. 그 다음에 신용이 불량하면은 진짜요 가짜요, 뭐 진짜 꿀이냐 가짜 꿀이냐, 생산 이력제 밀원 생산 지역 생산자가 반드시 기재되는 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꿀 1g에 20회를 외출해가면서 만들어냅니다. 벌 한 마리가 8,000송이의 꽃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정하는 데는 벌만큼 그 기능을 하는 게 없지 않나.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 한 바퀴 거리 비행을 한다. 4만 km를 비행한다. 단당류와 유기산 비타민 풍부합니다. 황산화, 항균, 피부 미백, 요산 생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설탕 대체 천연당이나 요리 재료로도 쓰기도, 뉴질랜드나 마누카 꿀도 있습니다. 항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꿀에 관한 오해를 우리는 풀어야 되겠습니다. 꿀병 밑에 가라앉은 침전물은 설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꿀 종류에 따라 과당에 비해 포도당의 함량이 높을 때 침전이 생기는데, 특히 그 추울 때, 겨울에 이럴 때 꿀 이렇게 보면은 밑에 막 허옇게 꼭 저 설탕 덩어리처럼 사탕처럼 막 이렇게 생기는데, 아 이거 가짜 꿀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꿀 감별하는 방법은 꿀 품질 평가를 위해 성분 함량, 항생제, 농약, 타르 등 40가지 검사를 합니다. 천연 꿀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최근 탄소 동위원소 분석법이 있습니다. 밑에 병 보면은 꿀이 결정화되는 과정입니다. 기온이 아주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는데, 기온을 다시 올려주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양 벌꿀을 우리는 슈퍼나 이런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벌꿀인데 굉장히 싼 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양 벌꿀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꿀을 생산한 건데, 반은 꿀이다, 반은 설탕이다, 이렇게 하여간 벌이 설탕을 먹고 내놓은 것이 사양 벌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싸지요. 그 다음에 상표나 이력 관리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벌꿀의 규격을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수분 함량이라든가 물불용물, 산도라든가 전화당이나 자당, 히드록시메틸 프랄, 타르색소, 사카린, 나트륨, 이성화당, 탄소 동위원소 비율, 이런 것들이 가짜 꿀, 진짜 꿀, 그 다음에 좋은 꿀, 나쁜 꿀을 구분할 때 검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벌꿀의 품질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벌은 그 다음에 꿀 다음에 화분을 많이 또 생산하게 됩니다. 수술의 꽃밥 속에 들어있는 나달 모양의 생식세포이라고 하는데, 단백질 공급식품입니다. 아주 단백질이 많다. 조단백, 비타민, 미네랄 풍부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해바라기 화분을 복용했다 합니다. 봉군당 꽃가루 생산량은 30kg이다. 소나무, 송화가루, 송화다식. 화분의 안정성,
화분, 꽃의 수술에 있는 나달 모양의 분상물이다. 벌화분은 벌들이 꽃의 화분을 수집하여 벌방에 저장한 화분을 벌화분이라고 한다. 화분 경단은 꿀벌의 효수와 꿀로 반죽되어 경단처럼 뭉쳐진 화분을 화분 경단이라고 하고, 화분 꽃가루는 얼리얼지, 알러지, 알러지, 정말 그 알레르기 뭐 하여튼 안 좋은 그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안 좋습니다. 알러지. 풍매화, 화분 크기는 14 내지 45 미크론. 충매화, 벌화분 화분이고 꽃가루는 아니다. 비알러지원이다. 알러지가 없으니까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화분 생산은 벌화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통을 이래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화분을 채취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통과할 때 그 화분이 똑똑 떨어집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벌이 채취해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채집해 오는 것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꿀이든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여간 벌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곤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품질 화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양봉장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화분 밀원 식물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에 식품 약 2-3km 무농약 청정지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처에 농사를 짓고 논밭이 있어 가지고 농약을 치고 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것은 안 된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벌통 잔재물이라든가 꿀벌 토사물, 화밀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되고 건조 상태를 유지됩니다. 건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균이라든가 곰팡이가 벌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수거하면 바로 건조를 시켜야 사람이 하여튼 먹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저장 벌집을 빼내어 저온실에서 저장합니다. 건조기 한 40도 정도에서 건조를 하고 수분 함량을 14% 미만으로 줄여줘야 된다. 밀봉에서 10도씨 이하에서 저장이 되어야 된다. 화분 유통은 저장기간이 장기간 보존할 때는 영하 15도 정도의 보관을 해야 되지만은 1년 보존 정도는 5도씨 이하에서 보관해도 된다. 화분과 화분 가공식품이란 무엇인가요? 화분은 수술의 꽃밥 속에 들어있는 나달 모양의 생식세포를 말하며 특히 꿀벌의 턱 및 샘에서 분비되는 파로틴 호르몬과 꿀로 반죽되어 경단처럼 뭉쳐진 화분을 벌화분이라고 합니다. 화분 가공식품은 화분을 껍질, 파쇄, 추출, 농축, 정제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가공 화분과 화분 함유 제품으로 분류합니다. 밀랍은 벌집은 약 10 내지 20만 개 육각형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소 재료 최대 강도의 120도, 벌꿀, 화분 저장, 유충, 발육, 통신망, 병균
방어선 등을 합니다. 밀랍은 광택제로도 쓰고 방수제, 인쇄염료, 전기절연체, 화장품, 연고, 고약 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로얄 젤리는 일벌의 1령 3일째부터 12, 15일간 하인두선에서 분비합니다. 유백상의 점액상 물질로 단맛, 신맛이 나며 자극성 냄새가 나고 시간이 경과되면 연한 황색을 띱니다. 로얄 젤리 생산 과정입니다. 로얄 젤리는 암컷 애벌레에서 로얄 젤리를 먹고 여왕벌이 됩니다. 특이 단백질은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많다. 주요 성분으로서는 10-HDA, 암세포 성장 억제 등 지표 물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in the hive. 프로폴리스는 식물체들이 자기 자신을 벌레나 그 다음에 세균으로부터 견디기 위해서 있는 것을 그 물질을 벌이 채집해서 벌통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온 것을 특정한 물질로 이걸 녹여낸 것이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달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집안을 항상 깨끗이 합니다. 벌통 내부를 부지런히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합니다. 프로폴리스 프로는 앞, 폴리스 벌통을 안전하게 지킨다. 일벌이 수집하는 나무싹, 수액의 수지성 혼합물을 이를 프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이집트에서는 미라 방부제로 사용했고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의 상처, 궤양을 치료하는데 이 프로폴리스를 이미 오래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피부병, 종기, 상처 치료하는데 프로폴리스를 사용했고 보어전쟁 당시에는 글리세린 혼합 부상을 치료해줬다. 봉독을 또 채취합니다. 벌에서는 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벌이 갖고 있는 독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익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배출하면은 그 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꽁지가 같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봉독에 대한 학술적인 자료들도 있습니다. 늙은 일벌의 살신성봉, 대장금 등장 벌침, 하여튼 벌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봉독을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했다. 봉독의 주성분은 항균, 항염, 세포재생, 혈압 강화, 통증 완화에 아주 유효했습니다. 직효다, 가출 질병 예방, 치료용 천연항생제, 여드름 개선 봉독 화장품, 관절염 통증 치료 주사제 연고 등 하여간 생산성을 향상했다. 면역력을 증가하고 정체 생존불 증가, 호흡기 질환을 개선했습니다. 항균력이 우수해서 하여간 돼지, 한우, 젖소, 닭 가축에서